두 번째 세션으로는 인벤터 환경에서 공차 분석을 할 수 있는 톨러런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적으로 제조된 부품은 보통 동일한 크기죠. 네, 이렇게 만든 부품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돼서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재료 혹은 장비, 툴링, 환경, 오퍼레이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크기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차이가 누적돼서 부품이 조립품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품은 그냥 쓸모없는 고철이 돼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업체에서 공통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조업체 간 경쟁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제품 개발 기간 단축이 따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주를 하였더니 요구사항은 점점 복잡하고 늘어나는 동시에 원가 절감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던가 혹은 신기술 도입을 해서 경쟁 업체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조업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선행 해석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기계 전기 부분을 통합 설계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캠을 이용해서 축가공을 통해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장 레이아웃을 솔루션을 통해서 작성해 보심으로써 제품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차 해석을 통해서 설계의 오차 범위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공차의 원인은 설계자들이 공친 치수라고 해서 원하는 치수를 도면에 만드시게 되겠고 그리고 생산이나 품질 관리 쪽에서는 이렇게 제작된 도면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시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도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아마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도면을 정확하게 제작했는데 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죠. 초반에는 제품이 잘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공구에 마모가 생기면서 불량품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 시 온도에 따라서 제품 형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다 보면 생산품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형상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 기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인해서 정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단품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립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조립 불량이 나오게 되겠죠. 네,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좌측 상단에 회색과 검은색의 사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세 개의 부품이 하나의 조립품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각각 치수를 쟀더니 10, 10, 17이라는 사이즈가 나왔고 그래서 총 길이가 37이고 거기에다가 공차를 적용을 했더니 0.2, 0.2, 0.4에서 37 플러스 마이너스 0.6의 공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공차값은 앞에서 설명드린 원인에 의해서 공차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그 설계자가 인지를 하고 공차를 적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조립을 했었을 때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잘 조립이 되면은 다행이죠.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시죠. 그러면은 설계자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시죠. 설계 기준대로 가공도 했는데 조립 시 조립 품질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도대체 왜일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각 부품에 대해서 얼만큼의 공차를 주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은요, 가공을 할 때 보다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공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가공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공 방법 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만큼 보다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정밀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보다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고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고 또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정확하게는 만들 수는 있어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원가 절감에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차라는 것은 무조건 좋게 만든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준 이하의 공차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도 아마 설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제조업체에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적된 공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 봄으로써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요즘에는 3D 프린터가 나와서 그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제품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차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시제품 생산하는데 수량을 감소하실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부품 간에 정확한 조립이 됨으로써 제품 성능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졌기에 추후 발생되는 AS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체 입장으로서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누적 공차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컨셉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그런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양산품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였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컨셉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해봄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산품을 제작을 함으로써 기간과 그리고 원가를 절감을 해주실 수가 있고 따라서 부가적으로 수익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